이번에는 오늘은 15번까지 할 거예요. 입지개수. 자,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잠시만요. 저기 책이 아니고 그 익힘장 우리 숙제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인강생도 뭐 그렇고 일일이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카피하고 하는 게 그거 번거로워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일단 저기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아예 아니 그거 아니에요. 지금 첫 장이 아니고 그냥 익힘장이에요. 익힘장인데 보시면 이게 총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 20개를 그냥 이렇게 묶어서 책으로 만들어 버려라. 그래 놓고 그냥 이걸 하나를 구입을 하세요.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게 아마 더 쌀 수도 있어. 그래 놓고 요게 보시면 이게 뜯어질 수 있게끔 그냥 이렇게 딱 뜯으면 그러니까 이게 절단이 되게끔 지금 제작을 해놨거든요. 요 절단시키는 것 때문에 조금 단가가 올라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장씩 뜯어가지고 일주일에 하나씩 쓰라고요. 이게 총 20개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이거 다 쓰면 자기는 20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하는 사람은 아마 요거 2권까지도 쓰지 않을까. 그러면 한 40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40번을 반복해서 풀면 그러면 계산은 웬만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요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 그래 놓고 요거 한 장씩 그냥 들고 다니면서 딱 이렇게 풀어가지고 시간 딱 재가지고 제 카페에다가 얼마 걸렸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계산이고요. 똑같은 겁니다. 한 장밖에 없는 거죠. 계산 그러니까. 그 다음은 요거는 핵심 이론 익힘장입니다. 이건 1, 2월 달에 강의할 내용인데 이론 가지고 익히는 거예요. 이론에서 핵심적인 것만 다 모아가지고 그것도 빨리 익힐 건 익히라고 하는 연습을 시킬 건데 요거는 세 장이에요. 요거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서 이만큼 두꺼운 책 있죠. 거기에서 꼭 익혀야 될 걸 3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쉬워요. 조금만 하다 보면 금방 숙달돼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 재가지고 뭐 3장 하는데 뭐 30분 이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에 30분 딱 투자해가지고 책 기본서 전체 한 권을 다 보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지. 세세한 건 틀려도.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3장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하시면 돼요. 이것도 총 20회 분량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은 못 하십니다. 이거는 1월 달에 제가 강의를 요거 순서대로 강의해 나갈 거거든요. 요것도 똑같이. 그러면 요만큼 강의하면 요만큼만 숙제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1월 달 2달이 끝나버리면 이제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1월 달까지 딱 해버리면 요거랑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있는 계산 1장 그 다음 이론 3장 해가지고 총 4장입니다.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반복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한 1시간 걸릴 거예요. 숙달이 조금만 되시면. 그러면 개론 공부는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수업만 딱 듣고 그냥 딱 요걸로 1시간 끝내고 그럼 나머지 시간은 딴 공부 다 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점수가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뼈대가 될 거니까 그 다음 살 붙이는 건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제가 계속 살 붙일 거고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구매를 요렇게 해가지고 바로 인강도 지금 그쪽으로 지금 책이 다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수익 창출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 원가에 가깝게 그냥 다 드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보다 나는 뽑는 게 더 편해. 그러면 뽑아서 하셔도 돼요. 근데 요거는 책의 형태로 되면 뭐가 좋으냐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지금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뽑아서 하면 자기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별로 하지도 않아요. 나 어마어마하게 한 것 같은데요 했는데 한 3번, 4번 요렇게 했다 그러고 근데 이거는 이게 한 권이 다 없어졌다. 다 찢어가지고 그러면 20번 한 거예요. 그냥 딱.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불로 만든 겁니다.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 이게 또 신상이에요. 자, 요거는 뭐 한 권으로 하든 2권으로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입지개수는 뭐냐 그러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 어느 도시에 가서 개발 사업하는 게 좋을까요? 아파트를 내가 짓고자 한다. 그러면 그럼 잘 팔리는 데 가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잘 팔리는 곳은 어디가 잘 팔리는 곳일까요?
그러면 그 지역이 좀 활성화되어 있고 인구가 많고 고용이 잘 되고 이런 데가 좋은 도시거든요. 망해가는 도시에 사양 산업이 있는 그런 도시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인구도 많아지고 고용 상태도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도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그 도시는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나오는 게 도시마다 그 도시를 끌고 나가는 기반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반 산업이 지금 확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 높은 산업을 기반 산업으로 하고 있는 도시면 그 도시에 아파트 짓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근데 사양 산업을 기반 산업으로 하고 있는 도시에 가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울산 같으면 어떤 산업이 기반 산업 같으세요? 확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울산. 그럼 자동차 산업. 그러면 지금 자동차 산업이 만약에 사양길이다. 그럼 울산에서 아파트 지으면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쪽에 고용인구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거제 이런 데 있잖아요.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거제며 통영이며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다가 아파트 지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특정 지역의 기반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 그걸 이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판단할 때 쓰는 게 요거예요. 입지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종로는 기반 산업이 뭐 같아요? 종로 지역은 지역마다도 기반 산업이 있을 수 있죠. 옛날에 제가 의정부에서 강의할 때는 의정부는 기반 산업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쪽 지역 주민들이. 의정부 기반 산업 뭐예요? 그랬더니 3대 기반 산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의정부 3대 기반, 아는 모양인데? 3대 기반 산업. 자, 12시간 이야기해 봐봐. 몰라? 부대찌개? 맞아요. 의정부 하니까 부대찌개. 또, 모텔을 들더라고요. 의정부가. 모텔. 또 하나. 점집. 점 보는 집. 처음에 이해를 못했죠. 나는. 근데 어느 분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왜 기반 산업인지 의정부 지역에서 지금은 안 그렇겠죠. 근데 그때가 한 10년, 20년 전이니까 그때 하느냐 의정부에 군부대들 많잖아요. 군부대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쪽에 맨날 애인들이 면회를 온대요. 면회를 오면은 와가지고 둘이서 부대찌개를 먹는데 그러면 부대찌개가 왜 그런지 알겠죠? 모텔은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돌아갈 때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간대. 헤어져야 되는지. 계속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계가 다 연결되는구나. 뭐 어쨌든 하여튼 그런데 그건 묻자고 하는 이야기고 지역마다 그런 기반 산업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부산 같으면 뭐 신발 산업 그랬는데 신발 산업이 사양길로 확 접어들면 그럼 지역 경제가 확 죽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입지계수가 뭐냐 그러면 입지계수는 공식이에요. 그냥 입지계수 구하라 그러면 이 공식 바로 적어드리면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입지계수 구할 때는 두 가지가 나와요. 어느 도시에, 어느 지역에 어떤 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울산 지역에서 울산 지역의 자동차 산업의 입지계수는 요걸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지역 나오고 산업 나오고.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밑에가 그 산업의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분해. 그 산업이 울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요게 그냥 입지계수입니다. 그러면 어떤 비중이 더 큰 게 기반 산업일까요? 이거죠. 그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고용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 산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산업이 기반 산업이에요. 그래서 밑에 거를 계산할 때는요. 전국 비중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나라의 총 인구, 전체 중에서 고용되어 있는 사람 숫자가 100명이에요. 총, 전국에. 그중에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명이에요. 자동차가. 그러면 몇 퍼센트의 비중입니까? 자동차 산업은. 10%의 비중을 갖고 있죠. 전체 산업에서.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울산에 가봅니다. 울산 지역의 총고용 인구를 보니까 10명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숫자를 보니까 2명이에요.
울산은. 그럼 울산은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몇 퍼센트입니까? 20%죠. 전체에서. 그러면 전국 평균보다 울산 지역에서는 평균이 더 높죠. 2배나 더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면 입지계 수가 얼마다? 2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의 그 지역의 입지계 수가 2라는 말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정도 더 압축되어 있다. 더 집중되어 있다. 더 특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1보다만 크면 그러면 그 산업은 그 지역에서 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울산에서 이 자동차 산업 얘가 2가 나오니까 요 산업이 기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자동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또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아, 그러면 울산 지역에는 들어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업에 종사하려면 부동산만 알아서는 안 되고 다방면의 지식이 많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아야죠. 세상을. 자, 그래서 요게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밑에 입지계수의 기본 공식이 전국 분해 해당 지역입니다. 질문하고 있는 해당 지역. 그러면 여기 질문하는 게 지금 뭐예요? A 도시의 섬유 산업의 입지 개수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빨리 기본 공식이 전국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게 밑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국 분해 해당 지역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떤 걸 물었습니까? A 도시 거 요거를 물은 거죠. A 도시 거. 그래서 입지계수 구하세요. 그러면 전국의 전체가 2000인데 전국에서는 지금 A 도시의 섬유산업을 물었으니까 요 산업인 거예요. 섬유산업. 요거. 여기에서 1000 밑에 분모. 그 다음에 A 도시로 가면 400분의 250 이렇게 들어가요. 다시 저거 입지계수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기본 공식이 밑에가 전국이라고요. 그 다음에 질문한 게 A 도시니까 위에가 A 도시.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한 도시가 들어가겠지만 밑에는 무조건 전국이라고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 전체 거분의 A 도시, 전체 거분의 B 도시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전국 거를 빨리 바꿔지고 전국에서 무슨 산업이라고요? 지금 섬유산업이니까 전체 거분의 섬유산업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2000분의 얼마? 1000. 그럼 몇 프로예요? 50%. 이게 섬유산업은 지금 50%예요. 전국에서. 근데 A 도시 거를 봅니다. A 도시면 얼마예요? 전체가 400인데 섬유산업은 250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62.5%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 나누기 요거 한 거 요거. 요게 입지계수라고요. 입지계수가 딱 봐도 1보다 커요, 작아요? 62.5 나누기 50%니까 크죠? 0.625 나누기 0.5거든요. 그러면은 A 도시인 경우에 얘는 섬유 산업이 A 도시에는 기반 산업이다 아니다? 이다. 기반 산업 맞다. 얘가 비중이 더 높다. 전국 평균보다. 이거 알겠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이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그냥 딱 어떻게부터 들어갑니까? 그러면 공식부터 일단 적으세요. 입지계수가 나오잖아요. 입지계수 나오면 밑에가 전국입니다. 전국. 그리고 A 도시를 물었으니까 요거는 A 도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박스를 전국에다가 이렇게 박스 하나만 그냥 딱 쳐놓으세요. 복잡하게 치지 말고 요것만 전국만 찾아서. 전체 아니에요. 전국을 찾아야 돼요. 그래 놓고 밑에 거 전국은 전체 거 이제 2000분의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섬유산업이니까 섬유산업 보면 1000 이렇게 들어갑니다. 밑에 거. 그 다음에 위에 거 A 도시 거를 또 보고 똑같아요. 400분의 섬유산업이니까 250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그러면 이게 입지계수가 계산된 거다. 그리고 이거 계산할 때 뭐 요거랑 곱하고 요거랑 곱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계산기로 위에 거 계산하세요. 0.625 요거 계산하면 0.5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또 계산하세요. 요거 얼마 나옵니까? 1.25 1보다 크죠?
그래서 입지 개수가 1보다 크면 그러면 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기반 산업 이야기. 시작. 따라해보세요. 기반 산업. 수출 산업입니다. 주력 산업, 기반 산업, 경제 기반 산업, 특화 산업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지역에 뭐가 특화되어 있느냐? 상주 그러면 뭐가 특화되어 있어요? 상주 지역의 기반 산업, 꽃감 이런 거, 나주, 배 이렇게 큰 도시일수록 기반 산업이 확 나올까요? 작은 도시일수록 기반 산업이 확 나올까요? 작은 도시일수록 기반 산업이 확실하게 확 나옵니다. 큰 도시는 여러 개가 막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기반 산업, 서울에서의 기반 산업이 뭐예요? 이게 잘 모르잖아. 뭐 실제로 있을 텐데 기반 산업이 대치동은 기반 산업이 뭘까요? 대치동은 학원이죠. 딱 봐도 학원이지 뭐. 우리 시험 치는데 대치동에 몇 번 데려다 줬거든요. 사람 살 때가 못 되던데 그 시간대는. 요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작. 제일 먼저 공식 적고요. 전국에 박스 치고요. 세로로 박스 치는 겁니다. 이번에는 가로로 박스 치는 게 아니고 지금 전국이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를 쳐놓으시고 보셔야 돼요. 자, 보시고요.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그러면 전국, 여기 바로 제가 해볼게요. 전국분의 해당 지역이죠. 네, 무슨 지역이에요? 시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국에다가 박스를 이렇게 쳐놓는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 거분의 이제 그 산업 거를 보면 그 산업의 비중이니까 그럼 전체가 얼마예요? 합계가 6,250인데 지금 무슨 산업? X 산업이니까 3,350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다. 요거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그럼 C도시로 가가지고 C도시는 전체가 얼마예요? 1,150인데 X 산업이면 650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위에 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5? 0.5? 6? 5 밑에 거 0.536 입지 개수가 1보다 크냐 작으냐 그게 더 중요하니까 딱 보면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다고요? 그럼 그냥 계산기를 하세요. 위에가 565고 밑에가 536인데 이게 1보다 작다 그러면 그냥 계산기 두드려야지 어떡하겠어요. 위에 게 밑에 거보다 크잖아요. 이게 더 크잖아. 이게 더 크면 1보다 큰데? 큽니다. 얼마 나와요? 1.053 이렇게. 뭐 나왔다 알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입지 개수는 쉬워요. 이 문제 나오면. 요것도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고요. 요것도. 자, 그러면 일단 어디로 보십니까? 그러면 맨 뒤에 21페이지.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 숙제하는 거를 21페이지에 있는 지금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계산 문제 익힘장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한 장 가지고 하는 겁니다.
1번부터 이렇게 요거를 처음부터 우리 배운 대로 해가지고 앞부분 거 요거 가지고 숙제하는 거 아니에요. 숙제 어떤 분들은 뭐 양이 남들은 다 10분, 15분 걸리는데 나는 50분 걸리는데요. 이런 분들 보면 앞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 지금. 그냥 그거 하는 거 아니고 마지막 한 장만. 자, 13번 보십시오. 13번 지금 풀어보십시오. 시작. 자, 풀어드릴게요. 13번. 푸신 분은 고개 드시고요. 이제 안 푸신 분도 고개 드시고. 다 고개 드시고. 딱 보자마자 LTV는 얼마? 0.7. DTI는 0.5. V 4억 400 곱하기 0.7하면 280. 요거 하나 나왔고 I 4천만 원이니까 40. 10 곱하기 0.5 하면 20 나누기 저당 상수 0.1 하면 200 나왔고 끝이죠.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그래서 요게 답이다. 빌릴 수 있는 금액은 200. 나왔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요거 숙제 반복 까먹기 전에 그 다음에 밑에 14번 문제 푸십시오. 시작. 자, 풀어드릴게요. 부채 100억, 이자율 10%, 상환기간 10년, 저당상수 0.15입니다. 첫 번째 원금 균등입니다.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건 2기의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2기 원리금 상환액. 자, 그러면 첫 번째 바로 구할 수 있죠. 원금 균등이면 원금 얼마예요? 원금이면 100 나누기 10년이죠. 10 얼마? 10 되셨어요? 이기 거 바로 구합니다. 두 번째 이자 얼마예요? 는 1년 갚았으니까 2년이니까 9번 남았죠. 그러니까 9년 남았고 곱하기 10억씩 갚아야 되고 요게 잔금 곱하기 이자율 얼마?
이자율 10%니까 0.1. 요거 계산하면 얼마? 9.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 원리금 얼마? 요거 두 개 더하면 되죠? 더하면 얼마? 19.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요거 풀었다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손을 만드네. 어려워요? 이 2년째 거예요, 지금. 2년째. 2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다시 7기 거 구해볼게요. 7기면 요것만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자. 갚은 거 몇 년? 갚은 거 6년. 남은 거 몇 년? 남은 거 4년. 지금 10년이에요. 그러니까 4년이니까 4년 남았는데 4년 동안에 10억씩 갚으면 되고 곱하기 이자율 0.1. 그럼 여기 이자라고요. 얼마? 4. 그러면 여기에서 10이니까 더하면 얼마? 14. 여기 되는 거죠. 여기. 시간 또 지나니까 또 살 희미해지죠. 왜? 질문을 하십시오. 그렇게 째려보지만 마시고. 뭐 할 말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너는 참 쉽게 구하네. 나는 참 이게 헷갈리던데. 어디가 헷갈려요? 나중에 뭐 물어보시든지.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인 경우에 2기 원금 상환액입니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 지금 막 못 구해도 지금 뭐만 해도 다행이냐 그러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이런 단어들이 조금 익숙하다. 이제는 자꾸 들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이제 뭐 시작인데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이면 맨 처음 뭘 구해요? 원리금부터 구합니다. 원리금. 원리금 어떻게 구해요? 빌린 돈 얼마? 100억 곱하기 저당 상수 0.15 하면 15억이죠. 여기까지 되셨죠? 부채 곱하기 저당 상수는 부채 서비스에 보고 두 번째 이자 얼마입니까? 그러면 똑같이 요거는 바로 100억 갚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자는 10%니까 0.1 얼마? 10억. 그럼 세 번째 원금 얼마입니까? 원금은 바로 15억에서 10억을 빼면 5억. 요게 1년 차. 질문은 2년 차 거를 물었으니까 요거 바로 구한 거, 원금 구한 거 곱하기 1. 이자가 10%니까 1. 요거 계산하면 얼마? 5.5억 원. 요게 답.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나 풀었다. 갑자기 손들이 확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더 쉬운데 아까 우리 연습했던 것보다 숫자도 그렇고. 다시. 어디가 어려워요? 어렵나?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고요? 저는 숙달이 된 사람들이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아직 숙달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여러 번 풀면 숙달돼요. 지금 여러분들 머리 저는 지금 100억이다 10년이다 이거 저당상수 0.15다 이걸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줄줄 푸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은 문제 자체도 지금 뭐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인지 몇 년인지 그것도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일일이 봐야 알지. 근데 그게 숙달되기 시작하면 그게 빨리빨리 찾아져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일단 됐고요. 15번. A지역 부동산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해 보십시오. 시작.
자, 풀게요. 바로 공식 어떻게 됩니까? 입지 개수. 밑에가 뭐? 전국. 전체 하시면 안 돼요. 전체 아니에요. 전체는 산업을 다 합친 걸 전체라 그러고 전국, 지역을 다 합친 게 전국입니다. 거기 전체도 있고 전국도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전체에다가 박스 치시면 안 돼요. 전국에다가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전국에다가. 밑에 전국. 그 다음에 어느 지역? A 지역. 그럼 이제 전국 박스를 이렇게 딱 치시고, 그럼 보면은 제일 밑에 제일 큰 값이 얼마예요? 900이죠. 900분의 무슨 산업? 부동산 산업이니까 500. 그 다음에 A 지역 거를 이제 보시고, 제일 큰 값이 300 분의 부동산업은 10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에 거 계산하면 0.33 이렇게 바로 적고 밑에 거 계산하면 0.555 안 나와도 이 정도 해가지고 그냥 나누세요. 0.333 나누기 0.555 이렇게 나오면 얼마 나옵니까? 0.6 근사치로 나오죠. 그럼 이게 답인 거예요. 이렇게. 이거 나왔다 손 들어 보십시오. 이건 손 많이 들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방금 했거든. 조금 전에 한 건 1시간 전에 했고 그 전에 건 2시간 전에 했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미해지는 걸 잡아내는 방법은 반복밖에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안정시켜 드려야 되니까 이 그림이 뭐냐 그러면 이게 시험 칠 때까지 요거 한 번 1회 한 번만 들으면 거의 안 까먹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들으면 정말 잘 까먹어요. 어려워요. 한 번 들으면 이해도 잘 안 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번 정도를 이렇게 막 계속 반복해야 될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면 난이도 상짜리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면 난이도가 하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 같으면 적당히 중짜리 정도. 그러니까 몇 번을 공부를 해야 되겠느냐. 그럼 어려운 거면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출제 나오는 비중이 확실히 높다면, 저게 나오는 게 확실하다면. 그럼 여기 있는 게 뭐 같아요? 1회 딱 한 번 보면 알 거다. 이게 해당하는 게 토지 용어 이런 것들입니다. 필지. 그걸 10번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시험 칠 때까지 필지가 뭔지를. 맹지. 10번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시험 치기 바로 전날 알려줘도 돼요. 하나도 안 알려줘도 아는 사람은 알고 들어가는 게 맹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한 파트는 대단히 쉬운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학원 시스템상 요걸 제일 많이 합니다. 강의를. 왜 강의를 제일 많이 하냐 그러면 지금 인문이잖아요. 인문 때 어려운 거 해야 될까요? 쉬운 거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쉬운 거 해야 돼요? 인문 때는? 그럼 1월 달에는요? 1월 달에 처음 오는 사람이 많게요, 적게요? 그럼 쉬운 거 해야죠. 아니, 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쉬운 걸. 이를 보세요. 지금 박물관 시스템이면 이렇게 해서 강의실이 2개가 있어요. 근데 들어왔어. 얘는 어려운 거 하고 있어. 얘는 쉬운 거 하고 있어. 여기 들어와서 못 알아먹겠어. 얘는 잘 알아먹겠어. 같은 강의를 했는데 잘 알아먹겠어, 못 알아먹겠어, 그럼 잘 알아먹는 데 가야 되는데 얘는 어려운 걸 하고 있어, 얘는 쉬운 걸 하고 있어. 이게 더 쉬워. 그럼 당연히 이리 가겠죠. 그래서 인문 강의는 대부분 다 용어만 하든 쉬운 것만 하든 그건 이게 인문이에요. 1월 달도 똑같은 상황 벌어지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쉬운 거 해야지. 쉬운 거. 3월 달에는. 3월 달에 오는 사람도 많아요. 새로 오는 사람도. 그럼 또 쉬운 거 해야지. 그러니까 쉬운 걸 제일 많이 한다는 거죠. 어려운 건 자꾸 뒤로 밀어요. 이건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이건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건 시험 칠 때까지 한두 번밖에 안 해요. 막판에 가가지고. 근데 그 한두 번으로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절대.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게요? 부동산 학에서. 얘가 계산이고 이런 거예요. 감정평가, 계산, 투자, 금융. 그게 왜 어려우냐 그러면 계산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전부 다 공통적으로. 오늘 한 거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있잖아요. 여기 어느 파트 같아요? 투자 파트 같아요? 투자 같아요? 금융 같아요? 그게 부동산 금융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에 있는 강의 내용의 거의 80% 이상이 돈 어떻게 빌리느냐, 돈 어떻게 갚느냐 하는 거 가지고 이론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한 오늘 계산한 걸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원리도 당연히 같이 머리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산부터 먼저 확 잡아버리면 이론 공부가 훨씬 쉬워져요. 원리를 아니까. 원리금 균등해서 원리금은 똑같다, 이자는 준다, 원금은 점점 증가한다. 이건 원리잖아요. 계산이 아니고. 근데 계산을 할 줄 알아. 그럼 그건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입문부터 이걸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신감이기도 하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계산을 하는데 입문 강의할 때 계산 못 합니다. 왜냐 그러면 계산이 제일 어렵잖아. 그러니까 계산 싫어하는 사람 붙잡아 앉혀놓고 계산 들어가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합니까 그러면 이게 쉽게 해줄 자신이 생겼으니까 시작하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요거를 쉽다 쉽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 반복만 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입문 강의 때 이 파트 있죠? 이 파트를 전범위를 한 게 아니고 계산만 했기 때문에 입문에서 지금 이만큼을 한 거예요. 반복을. 그래서 입문에서 이걸 다 끝내버리겠다는 거죠. 거의 저는. 그래서 나중에 늦게 오는 사람일수록 이게 불안해져요. 입문에서 다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3월 달에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5월 달에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강의 들으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9월 달에 공부 시험 시작하러 왔어요. 1차만 하겠답니다. 10월 달에 시험인데. 그럼 이 사람 보고 뭐 들으라고 할 것 같아요? 저한테 물으면. 그럼 11월 강의, 1월 강의, 3월 강의 요거 1차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양이 2과목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딱 3, 4월 강의까지만 듣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조금 쳐보고 바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5, 6월, 7, 8월, 9, 10월 달 보지 마라. 이거를 봐라. 그래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60점 이상 넘어가는 거. 이게 뒤에 거를 봐버리면 이 사람은 위험해져요. 고득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예 꽈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이게. 앞부분이. 재수하시는 분들이 계속 재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 절대 앞에 거 안 봅니다.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공부를 재수하시면서 지금 공부를 하시는데 지금 이 강의를 안 듣고 작년 심화 강의를 듣고 있어요. 나는 재수생이라서 공부를 했으니까 입문 들을 필요 없어. 1, 2월 기초 들을 필요 없어. 나 심화만 계속 들을 거야. 그분들 성적은 올해랑 비슷합니다. 운이 좋아서 시험 쉽게 나오면 조금 점수 올라갈 거고, 비슷하게 나오면 점수 비슷할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점수 올리려면 이걸 봐야 돼요. 이거는 뒤에 해야 할 시점이 있는 거잖아, 항상.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좀 요것만 하는 것도 충분하니까 나머지는 다 쉬우니까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숙제하고 이런 것들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아니,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어디 책가방 챙기려고 지금? 자, 어디 보십니까? 그러면 12번 문제 있죠. 찾으셨어요? (12번) 문제 지금 풀어보십시오. 시작. 다음 비율을 계산하시오 한 거. 마지막 익힘장. 익힘장 마지막 거 가지고 하는 마지막 12번 문제. 22페이지에 12번 문제.
자, 고개 드시고요. 너 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옆 사람 거 한번 보세요. 요렇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비슷한지 아니면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랑 똑같이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안 했어요. 지금 앞에 딱 봐도 지금 이렇게 하신 분 없어요. 지금 세 사람 하셨어요? 똑같아요? 저랑 똑같이? 우지 똑같아요. 저는 줄 자대고 끄지는 안 했거든요. 보니까 자대고 끄고 계신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가, 유, 순, 전, 후, 빼기, 공, 경, 은, 세. 요렇게 적는 거. 요연선만 100번을 해야 돼요. 적는 걸. 그 다음에 여기다 옮겨 적으면 돼요. 가격 얼마입니까? 100. 그럼 요 100짜리고요. 그 다음에 대출 비율이 50%니까 요거 50. 그 다음에 그럼 요거 알아서 50이죠. 가능 총소득 50, 40, 30, 20.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는 다 나오죠. 10, 10, 10. 여기까지 지금 나온 거죠. 이렇게 적는 게 실력이에요. 적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연습 충분히 해가지고 빨리 적고 그 다음 이제 질문 바로 손가락 들고 이거 나누기 요거 해가지고 숫자만 말씀하세요. 대부 비율 50 나누기 100. 그 다음에 부채 비율 50 나누기 50. 부채 감당률 30 나누기 10. 그 다음에 순소득 성수 100 나누기 30. 그 다음 시분 배당률 20 나누기 50. 이렇게. 따라하는 거 보면, 되게 뭐 줄줄 다 하는데, 이게 시간이, 아까 그 정도 시간에 다 끝났었어야 되는데, 안 되죠. 예. 이제 제가 하면 하죠. 그러니까 왜 시간이 걸리냐고. 다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이게 생각이 필요 없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제가 한번 시간 재볼까요? 제가 풀 테니까 시간 한번 재보세요. 이거 딱 보자마자 자, 시작. 그러면 볼 것도 없어. 그냥 일단 그림부터 그려.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가, 유, 순, 전, 후, 빼기, 공, 경, 은, 세. 그 다음에 보고 얼마짜리지? 100짜리네. 대출 비율이 50%면 50이네. 여기는 50이네. 가능 총소득 이렇게 해서 보니까 50이네. 보니까 유효 총소득 40이네. 순영업소득 30이네. 세전 20이네. 그러면 요거는 10 끝났네. 그 다음에 대부 비율 50 나누기 100. 부채 비율 50 나누기 50. 부채 감당률 30 나누기 10. 순소득 성수 100 나누기 30. 지분 배당률 지분이니까 20 나누기 50. 끝. 시간 얼마 걸렸어요? 예? 1분 4초? 딱 1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멈춤이 없잖아요. 그게 멈춤할 게 별로 없어요. 생각할 게 별로 없어. 이게 어차피 위치 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림 그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면 시간 걸리는. 자, 문제를 이제 또 한번 재보세요. 시간. 네, 여러분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시작. 일단 여기서 한 20초 지나요. 일단 주택의 담보 평가액 이 뭐지? 일단 부동산 가치 대출. 그 다음에 생각이 나면 이제 그리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림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안 그려. 그래가지고 가,
요거는 외워놨으니까 순전후 빼기 공, 경, 은, 세 이렇게 했다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또 다시 갔다가 가만히 있어 봐봐. 부동산 가치가 100이 있네. 그럼 가치 100이면 그래 여기 100이겠지. 두 번째 있는 게 대출 비율이 50%가 있네. 그러면 보고 대출 비율이면 그래 요거 50이지.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가능 총소득이 있네. 그럼 가능 총소득 그래 요거 여기 있는 걸 보고 여기다가 찾기 시작해요. 이걸 보고 이걸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또 거꾸로 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보기 지문에 나오거든요. 1번 대부 비율은 얼마다, 2번 부채 비율은 얼마다, 3번 뭐는 뭐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 하나씩 딱 보고 대부 비율은 뭐다 이렇게 나오면 대부 비율은 67%이다. 이거 OX. 그럼 딱 보자마자 대부 비율은 50 나누기 100이네. 50%네. 틀렸네. 답 끝. 그럼 아까 1분도 안 걸려요. 그건 아까 답이 5분에 나와 있을 때나 1분 정도 걸리지. 숙달된 사람인 경우에. 그러니까 멈칫거리고 한참 있고 하는 그것만 없으면 돼요. 그리고 이건 숙달되면 얼마든지 빨라져. 왜 이걸 다시 한번 더 풀을게요. 중요하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이건. 이거 모르면 투자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하라는 거고요. 숙제를. 자, 그래서 12번 문제 중요하고 11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자, 이것도 내가 시간 재드릴게요. 다시 준비하시고 11번 문제 시작! 그만. 지금 1분 5초 딱 지났거든요. 푸신 분 손 들어보세요. 풀었다. 푸신 분 중에 나 숙제했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아마 거의 똑같을걸요. 숙제한 사람과 푼 사람은 손 든 사람이 아마 같을 거예요. 숙제 안 한 사람은 손 못 들 거예요. 왜? 숙달이 안 됐거든. 자, 제가 풀게요. 딱 보자마자 순현가 수익성 1년, 2년, 3년 나왔죠. 그럼 바로 뭐 해야 됩니까? 찍.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금액을 바로 적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2,000 들어갔고 나오는 게 500, 50, 1,000, 200. 이거 적을 필요 없죠? 지금 칠판이니까 이렇게 적는 거고 1,331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무조건 현재 시점으로 일단 땡기고 시작해야 되니까 요거 나누기 1점 할인율 몇 프로? 10% 1. 요거 나누기 1.1 두 번. 요거 나누기 1.1 세 번. 왜 세 번 합니까? 다리를 하나, 둘, 세 개를 건너와야 이쪽으로 오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면 500. 요거 계산하면 1000. 요거 계산하면 1000. 그래서 들어오는 거 셋 다 계산하면 2500. 질문, 순현가가 뭐예요? 뺀 값. 그래서 2500 빼기 2000. 그래서 요거 차이가 순현가입니다. 얼마? 500. 수익성 지수는 얼마? 이거 나누기 요거니까 나누기 하면 1.25 이렇게 나오죠. 그게 수익성 지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한번 가보시고요. 숙제 안 하는 사람들을 숙제하게끔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숙제 안 하신 분 다시. 숙제 안 하셨죠? 예? 못한 게 안 하고 안 한 거죠. 뭐 숙제를 못 한다는 건 이거를 특별히 뭐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왜 못 하신 거예요? 숙제를 못 한 이유? 예? 어디 갔다 왔다고요? 그러면은 이번 주만 못 하신 거예요? 매주마다 갔다 오는 거예요?
아, 여기를 늦게 나오셨다고요? 늦게 나와서 앞에 부분을 못 배웠으면 그 인강으로라도 지금 들을 수 있으니까 보셔가지고 이건 숙제하지 않으면 지금 강의 듣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듣고 알고 다 까먹을 거거든. 시험 치기 전에. 숙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약속?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한다고요? 어디에서 해요? 예. 아니, 그 숙제는 그거 하는 거 숙제 아니에요. 숙제는 지금 하고 있는 푸는 거, 요거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장. 그러니까 그 숙제 검사를 카페에서 하세요?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알아서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카페를 오든 어디를 오든 해가지고 규칙성을 가지고 가시라고요. 딱 규칙적으로. 오늘 배웠다. 숙제는 오늘 하겠다. 오늘 오후에. 안 그러면 내일 하겠다. 오늘이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시간 적게 걸려. 안 까먹을 때. 오늘 하실 거예요, 숙제? 하실 거죠? 몇 시까지 하실 거예요? 그럼 5시 전에 해야지. 그 약속이 친구 만나는 약속이잖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뭐냐 그러면 수험생은 이 약속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공부하는 것 외에 이런 생활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안 하기는 뭘 안 해요. 당연히 해야지.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수험생은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술 마셔야죠. 약속도 있어야 되고. 수다를 떨어야 돼요? 안 떨어야 돼요? 떨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병 걸려요. 문제는 술을 먹고 공부를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하고 술을 먹어야 될까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잡는데 그날 해야 될 공부를 하고 약속을 잡아야 될까요? 약속해서 일단 시간 남으면 나중에 공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나 먼저 일단 약속이 있다. 그래서 숙제 못했다. 그 약속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잖아. 약속이 5시라면서요. 오늘 수업 마치면 2시거든요. 그러면 이거 숙제하는데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숙제 먼저 끝나고 그냥 약속을 하든지 해야죠. 안 그러면은 이 약속을 미루든지 해야죠. 자기 스케줄을 자기가 알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은 내 공부하는데 시간 어느 정도 걸린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거를 딱 끝나는 시점에 약속을 잡든지 술도 그때 잡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걸 거꾸로 잡아버리면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공부하는 패턴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규칙적으로 가야 돼요.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그게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인강 듣는 분들일수록 그건 더 중요합니다. 그나마 여기는 오전 내라도 잡혀라도 있지.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인강 듣는 시간이 막 오전 들었다가 오후 들었다가 약속 시간 빠지면 다시 그 시간에 들어갔다가 새벽에도 들었다가 막 그거 해가지고는 절대 합격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딱 시간 잡으세요. 내일 숙제, 오늘 중으로 숙제 하십시오. 5시 이전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작년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다 알죠. 아니, 작년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걸 알았는데 올해 또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요. 그걸 똑같이 하는 거 바꿔야지, 이제는. 근데 본인을 그건 잘하신 거예요. 일단 오전은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일단 말을 끊어서 죄송한 게 지금 이게 녹화가 되고 있어서 말을 하는 게 안 들려요. 저쪽에서.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빨리 말을 해야 돼. 내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은 작년에 불규칙적인 생활을 인강생활로 하다가 실패를 봤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학원으로 온 거다. 잘하셨다. 근데 오후에는 또 인강하듯이 지금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지 마라. 오후에 하는 거 한두 시간만 먼저 좀 복습할 시간만 빼줘라. 오전에는 딱 잡혀 있으니까 됐고 오후에 익히는 거 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두 시간을 익히고 그 다음부터는 밤새도록 놀든지 뭘 하든지 그때는 알아서 하셔도 된다. 그리고 그거는 본인 의지대로 절대 안 될 거다. 그래서 감시에 들어간다. 이제 알았어요. 두 분 다 일단 먼저 감시하는 걸로. 너무 많이는 감시 못하니까. 또 나도 감시해줘. 손 들어보세요. 나도 관리를 해줘. 나도 스스로를 내가 못 믿어. 없어요? 그럼 두 분은 항상 앉을 때 여기 앉으세요. 그래야 다음 주에 와서 계속 시키지.
숙제를 했나 안 했나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 숙제만 잘 해오시면 제가 장담을 해요. 제일 적게 투자하고 시간, 제일 힘 안 들이고 제일 그냥 즐겁게 공부하면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합격 수기 읽어보라 그러잖아요. 합격 수기 읽어서 합격한 사람들 글 읽어보면 학개론에서 어떻게 시간 투자하고 학개론 공부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입김장 하라는 거 그냥 주죽 해놓으니까 초기에 해놓은 게 끝까지 그냥 다 가버리니까 후기에는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딴 과목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차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힘이 안 드니까. 그래서 초창기에는 제가 좀 강하게 잡을 거거든요. 숙제하는 거는. 꼭 하셔야 돼요. 12시간 숙제. 자, 다 하는 걸로 하고. 자, 여기 오늘로 우리 촬영하시는 분이 마지막 촬영이고 다음 주부터 다른 분이 오시는데 촬영한다고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네. 인사 잘 하시고. 자, 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